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바로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왜 썸네일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은 어젯밤에 제가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장중 시황 분석글에 대한 후속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11월 고용보고서였습니다. 신규 고용이 19만 9천 개가 늘면서 예상치인 18만 6천 개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0.2가 낮은 3.7이 나왔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0.4가 나오면서 전월 0.2에 비해 꽤 많이 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다른 고용지표인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라던가 ADP 고용보고서와는 반대의 방향성을 보이는 여러모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증시보다는 채권 쪽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11월 고용보고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불필요한 변수 요인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런지 보자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동차 파업과 할리우드 파업이 종료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한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4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고요. 특히 3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노조원들이 이번에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면서 파업을 종료했거든요. 즉시 임금 인상 11%를 확보했고 추후 4년 동안 25%의 임금 인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3만 명만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노조 가입원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고용 수치와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작 경기 회복과 관련 있는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딱히 크게 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창출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4만 9천 개가 늘었고요. 그리고 의료 부문에서 7만 7천 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뺀다고 치면 막상 그렇게까지 많이 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로 0.4%가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 4%가 뜨면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했지만 이걸 최근 3개월치 연율로 환산하면 3.4%가 나오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근원 PC 2% 목표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5% 이하로 나오면 인플레 목표치 2%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괜찮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너무 통계 마사지가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보면 9월에도 고용 수치가 맨 처음 발표한 자료에선 33만으로 발표를 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29만으로 수정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26만 5천 개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발표된 수치에서 무려 8만 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격차가 심한 걸 우리가 제대로 된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속보치랑 확정치랑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야지 무슨 저렇게 8만씩이나 차이가 나버리면 아니 이럴 거면 처음에 발표했던 수치는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지표를 해석하고 움직인 시장은 뭐가 됩니까? 33만 개의 일자리 수가 나왔을 때의 시장 반응과 26만 개의 일자리 수가 나왔을 때의 시장 반응이 정반대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무튼 이게 여러모로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이든 정부에서 자기들이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선동하려고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갖고 노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자, 아무튼 이번 고용보고서에 대해 주식시장에선 애매한 반응을 보였고 채권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정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수치가 발표됐는데 이게 3.1%로 뚝 떨어진 거예요. 지난번만 해도 이게 4.5%가 나왔거든요. 전월 대비 1.4%씩이나 폭락을 한 건 무려 2001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69.4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요. 저렇게만 되면 뭐 골디락스죠. 사람들이 적당히 소비는 계속해주면서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잡히는. 그래서 아무튼 미시간대의 지표 발표와 함께 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채권도 하락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미시간대에서 내놓는 기대 인플레 수치는 원래 딱히 시장에서 신경도 안 쓰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엔 고용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액면 그대로 안 좋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동차 파업 같은 외부 변수가 있었으니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괜찮게 받아들여야 할지 주식시장에선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상승의 명분을 준 거죠. 평소 같았으면 별로 쳐다도 안 봤을 거면서 어제는 너무 상황이 애매한 와중에 저렇게 좋은 내용이 딱 뜨다 보니까 야 거봐 인플레 급격히 하락할 수 있겠네. 아 역시 고용보고서도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겠네 하면서 증시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 관련 소식 하나 전달을 좀 드릴게요. 이게 또 중국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어서요. 애플이 2-3년 이내에 아이폰의 25%를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량의 7%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도 남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내년 4월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애플의 주가도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악재죠. 애플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 두면서 창출해내는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애플이 인도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하려는 게 싫겠죠. 아무튼 애플의 인도 확장 소식이 어제 중국 증시 하락에도 영향을 약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경기는 충분히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고 잘 버티고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분명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용 수치들을 봐도요. 일단 10월 고용 수치는 파업 때문에 노이즈가 워낙 많이 껴서 좀 배제하더라도 9월엔 26만 개가 나왔고 8월은 30만 개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20만 개 정도만 나오잖아요. 파업이 없었다고 치면 15만 개 정도고 심지어 이 수치마저도 또 뭐 조정 작업 거치고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빠르게 둔화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충분히 둔화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